시장의 변화는 빠르고 수익의 기회는 짧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한가운데서 수익의 방아쇠를 당기는 레드트리거, 저는 트리거 에이전트 한보람입니다. 이 종전 합의의 효과는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어제에 비하면 조금은 잠잠한 강세였지만 코스피는 오늘 8,700선까지 뚫어내면서 9,000피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만스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통화 정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행 BOJ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남은 건 FOMC인데요. 이 이벤트를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내야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전략들도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끌어준 트리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건설입니다. 이 종전 합의 소식이 들린 이후에 건설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은 현재 건설주의 여러 가지 호재들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 공급망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유가에 대한 불안도 안정화가 된다면 여러 가지 건자재라든지 이 수급에 대한 불안들이 완화가 되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의 수익이라든지 사정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의 트리거가 되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중동 재건 사업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과 함께 또 에너지 인프라 투자까지 확대가 된다면 건설사들의 역할, 건설주들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주목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트남 원전입니다.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지금 베트남 원전 사업의 수주를 위해서 준비 중이다. 팀코리아를 결성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그 팀코리아에 지금 GS건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과연 GS건설이 처음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과 재건이라는 모멘텀을 안고 있는 건설주들 지금부터 다시 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시죠. 방산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방산은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합니다.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K방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종전은 한국방산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중동 지역의 무기 도입이라든지 또 방공망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수주라든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가 된다라는 목소리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K방산은 100조 가까운 이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하반기에도 방산 5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증가할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개별적으로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의 라인메탈과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제 유럽의 방공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18%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 무기체계 세계 최대 전시회로 꼽히는 유로사토리 2026이 지금 파리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도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소식들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산주, 이번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건지 종전 이후에 방산주의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시죠. 반도체 소부장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대 이 반도체 투톱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은 오늘 변동성이 커지면서 파란불로 가득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코스닥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의 하락, 위기보다는 우리는 기회로 봐야 하는 걸까요? 이 반도체 소부장의 전망에 대한 이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도 3D 낸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디램보다도 낸드 쪽으로
부품에 대한 수혜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 규모가 2025년에 1,250억 달러에서 2028년에 3년 만에 2,200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도 다시 한번 개선이 되는 그 초입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처럼 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때 반드시 잡아야 하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매수의 기회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3가지 수익의 방아쇠 모두 당겨봤습니다. 잠시 후 헌터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과 02-2128-8566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드트리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수익을 당겨라 레드트리거, 트리거 에이전트 한보람입니다. 매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레드트리거, 시장 분석부터 종목 진단, 추천 종목까지 수익을 당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충성 헌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헌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코스피가 또 너무너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9,000P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고 이제 수급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다시 코스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일단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또 쉬어가는 그런 상태가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일단 좀 답답하셔도 인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코스피 형들이 좀 움직여 준다라고 한다면 아우들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는 항상 나오는 그런 구간이니까 여유롭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1.5조, 기관들은 7천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합산 2조 2천억 정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지금 뭐 미증시에서도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종전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고, 지금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던 그런 악재, 그러니까 전쟁 관련돼서 이슈가 가장 컸을 것이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었다 보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는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시장을 안 보고 이제 끌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종전 관련해서 이제 MOU 관련해서 이제 사인을 한다라는 시점이 이제 19일인데, FOMC가 이제 열리고,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나오는
것들이 또 19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간인데 뭐 캐비너시도 이제 처음으로 데뷔전을 좀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관련해서 이제 향후에 뭐 좀 공격적으로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는데? 라고 좀 방향을 좀 잡고 갈 수 있고, 일단 FOMC 관련해서는 너무 지금 뭐 시장에서 FOMC까지 봐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된다. 저번에 이제 CPI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처음이니만큼 동결로 끌어갈 것이고, 일단 향후에 시장 방향성, 뭐 점도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오겠지만, 일단은 좀 양호하게 일단 동결 방향 그리고 뭐 괜찮다라고 한다면 인하까지도 좀 이야기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다 보니 유가도 많이 떨어졌고 뭐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우호적으로 지금 지수, 그러니까 반도체 쏠림보다는 지수 상방에 대해서 좀 방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 단에 있는 종목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가 항상 좀 돌아왔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스닥들이 너무 안 움직인 건 맞아요. 다만 이제 반도체 하반기에는 제가 항상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항상 이끌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좀 쉬어가면 2차 전지나 이제 제약바이오가 또 이끌었던 그런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저도 오늘 좀 많이 해봤는데, 반도체 자체가 이제 사이클이 이제 4년 주기로 좀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14년도, 18년도, 그래 22년도, 그 다음에 26년도, 그 올해가 이제 피크 찍는 그 해란 말이에요. 메모리 사이클 관점에서.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제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고점을 찍고, 사이클 자체가 이제 하락으로 저물어도 HBM만 상승을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여러분들 진행을 해보신다면, 지금 2차 전지가 안 움직이는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이 아닐까. 사실 선행에서 움직이는 선행 지표인데,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워낙 강하고 HBM이 언제 고점을 달성을 하고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닥이 안 움직인다라고 대부분의 분들은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좀 시각을 바꿔서 반도체 소부장은 움직이고 있잖아 라고 좀 보시는 그런 관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트렌드가 좀 변했기 때문에 코스닥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점도 반도체 소부장이 끌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이 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텀의 뭔가 트렌드를 만들어서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뭐 시장 자체는 좀 양호하게 가고 있고, 지금 이 다음에 움직일 것들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체크를 하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자체는 대형주까지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시장은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만 보고 지금은 움직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고, 오늘은 그것을 좀 확인해주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그리고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의 순환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여유를 두면서 수익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 종전에 대한 소식 들려오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WTI가 77달러, 드디어 8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들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있기는 하지만 무난하게 지나갈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위쪽이다라는 부분에 의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조금 더 차근차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과 방향성 잡고 싶으시다면 또 교육방 입장하셔서 최충성 어터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셔서 내가 이 6월 달의 시장을 차근차근 수익을 채워갈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잠시 후에 실시간 진단으로 출발할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과 02-2128-856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결책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도 당겨보시죠. 첫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건설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설주들 상승 흐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종전이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이 건설주들이 좀 테마적인 반등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는 건지 그 방향성을 한번 잡아볼까요? 추세적으로 직전에 이제 5월달, 4월 말 정도에 이제 고점을 대부분 종목들이 좀 찍고 한 달여 좀 쉬어가는 거의 뭐 2달 가까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추세를 좀 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뭐 지금은 테마적인 흐름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뭐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워낙 좀 움직임이 없었어요. 반도체의 등살에 밀려서 좀 못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물론 직전에 많이 상승한 부분은 있지만 더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도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를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고, 아직 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뭐 단순하게 좀 테마다,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중동 긴장 완화로 인해서 뭐 대규모 플랜트, 인프라 재건 수요가 좀 재개될 가능성, 이 재건 관련해서 포인트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 재건한다 그래서 바로 뭐 재건을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또 소요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테마 아니야? 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한 섹터인 게 재건 관련해서는 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원전 관련해서는 실적이 이미 찍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고, 뭐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뭐 이렇게 반응을 했다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가 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 지금도 충분히 매수하시는 그런 관점 유효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중동 긴장 완화가 좀 진행이 된다면 운송 리스크도 감소하고 물류비 부담도 완화가 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루아침에 이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원자재 수급이라든지 수급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있었던 부분, 이 제재를 좀 해제하는 등의 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좀 조건들이 조금 장기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공급망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항상 이제 심리적으로는 먼저 반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완벽하게 좀 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 텀을 좀 두고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걸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수요 증가라든지 뭐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해서는 송배전 투자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건설업은 뭐 간접수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 뭐 단순하게 뭐 재건 섹터 관련해서도 있지만 지금은 AI 관련해서 모멘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재건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건설을 보시려면 대형 건설사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그러니까 국외에 하는 것들은 대형 건설사, 국내는 이게 뭐 공공주택 이런 것들은 국내 중소형 건설사들이 진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나눠서 대응하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우건설 같은 경우 오늘 19.87% 종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추세를 이제 돌리는 구간이에요. 직전에 좀 하락이 진행이 됐다가 다시 추세를 돌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못해도 이제 직전 고점 35,000원짜리까지는 1차적인 목표 구간 삼으시면 되고, 뭐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요. 뭐 지금 추세적으로 대형주의 강세, 뭐 코스피의 강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4만 원 이상도 바라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15만 원에서 16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 거의 중간 다리 구간이 좀 많은데, 현대건설은 오늘 좀 반응을 못했어요. 대우건설이 좀 강하게 반응을 했고, 현대건설은 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원래는 이제 현대건설이 먼저 좀 움직임이 나왔죠. 상승이 나올 때는 먼저 움직임이 나오다가 요즘엔 좀 대우가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상승이 나온 것보다 나는 바닥부터 좀 쓸어먹겠다 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오히려 현대건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구간이고 뭐 20만 원까지도 1차적인 목표 구간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LENC 같은 경우에도 뭐 대우건설과 차트가 좀 비슷한 결인데요. 1차적으로는 뭐 10만 원대 돌파 자리 보시면 되고, 지금 뭐 건설주 접근하실 때는 중장기적으로 그냥 스윙 관점으로 직전 고점까지 1차적으로 다 끌어가시면 되고요.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이렇게 좀 끌어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설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도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들, 주요 종목들은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기대감들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구간이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긴 호흡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좋고요. 02-2128-856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방산으로 당겨보시죠.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도 끝일 줄 알았더니 반전의 흐름들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쉬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반등의 재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지 이 방산주 안에서도 지금은 옥석 가리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좀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방산 이슈가 좀 나와주고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좀 반도체 쏠림 현상도 있었고 원래는 이제 방산 관련주가 전쟁 이슈가 좀 부각이 될 때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최근에는 원래는 이제 실적 관련해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최근에 하락이 좀 너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줬던 것 같고 사실 다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발생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직전에 좀 선행해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전쟁 이슈가 끝나니까 방산주가 좀 상승을 하는 희한한 현상이 좀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좋게 좀 시그널을 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좋게 시그널을 줬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뭐 하반기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좀 숫자로 찍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직전에도 워낙 많이 수주를 좀 받았던 그런 모멘텀들이 작용을 해서 지금은 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대부분 좀 붙어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오늘의 상승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동 관련해서 지금 국가들과 뭐 대규모 이제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 종전 이후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뭐 패키지 지원이라든지 현지 생산, 공동 생산, 뭐 MRO, 거점 확보 등으로 뭐 장기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전략이 뭐 제시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방산 5개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좀 자주국방 흐름에 따라서 기업들 수주 잔고가 100조 원 규모로 늘어나 있던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이란 관련해서 이런 전쟁이 좀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그런 수주라든지 이런 숫자로 찍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일단 방산업계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방산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최근에 좀 수익권에 갔다가 이걸 좀 반납한 그런 흐름이 있을 건데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모아가서 이제 롱텀 포지션 잡고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오늘 퍼스텍이 가장 강하게 사실 상승을 했었어요. 뭐 장중에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다가 윗골이 달고 좀 밀리는 모습인데 직전에 이제 매물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고 오늘 상승을 한 번에 이제 물량을 좀 소화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꼬리를 좀 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꼬리 달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뭐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밴드 구간이라면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거래량은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거래량이었다라고 추세를 이제 돌려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이 좀 강하게 두 번째로 했던 게 이제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오늘 뭐 16.8%로 좀 마감이 됐어요. 이 정도 마찬가지 추세를 이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직전에 대부분의 지금 방산주들은 고점 찍고서는 이제 4월 고점 찍고 이게 대부분 좀 바닥권 2달 동안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 취해서 이제 끌어올라오시면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다들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RF 시스템즈 부터 좀 체크해봐 드리면 뭐 추세 16% 정도 15.59%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뭐 이 종목도 4월 고점 찍고 좀 하락이 좀 발생을 했는데 추세를 다시금 좀 돌리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이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단은 118만 3천원에서 오늘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직전에 150만원, 160만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일단 지금은 좀 보유하시는 전략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해서 끌어올라오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주 파이프라인이 점점 더 빵빵하게 채워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반등과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준들도 함께 짚어드렸어요. 혹시나 방산주 현재 물려 있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시죠. 반도체 소부장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파란불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파란불이 기회가 되는 종목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했을까요? 네, 일단은 음봉 매수. 그러니까 반도체는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랑 이제 포지션을 좀 비슷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꺾여서 이제 다들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봉 뜨면은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직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소부장도 오히려 이제 시속 게임이죠. 그러니까 대형주 단위 투톱이 강하게 갈 때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두 종목이 좀 쉬어갈 때는 소부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속 게임에서 뭐 전략적으로 트레이딩을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포지션을 잡으시는 것도 좋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바닥권에서 그냥 눌렸을 때 매수하시고 쭉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워낙 지금 대형주 쏠림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라서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유를 많이 찾으시는데 뭐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최근에 앞서 살펴봤던 뭐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이런 것들 제외하고 지금 원전주들 대부분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대형주 쏠림 현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불균형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소외되어 있는 그 소부장 관련해서 선별을 잘 해야 되고 압축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장기적인 롱텀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소부장 기업들보다는 HBM 쪽에 좀 집중되는 그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오래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메모리 사이클도 1분기에 직전 대비해서 이제 100을
맥스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상승률 자체도 1분기 70%로 줄었고요. 2분기에는 이제 50%에서 30%까지 줄어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찍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는 힘이 좀 빠질 것이고 워낙 강하게 사이클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HBM만 남아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사이클이 이번에는 굉장히 길고 점점 강해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고 단순하게 이제 흔들림이 나왔다 그래서 겁을 먹으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이건 기회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 뭐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진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데 아직 살아있는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내일 트레이딩 접근하시는 부분에서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미래산업 같은 종목은 지금 21선, 하단에 21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21선 이제 맞고 가고 이런 흐름이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박스권 대응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끌어가시는 전략. 뭐 지금 상황에서도 5만 원 돌파 자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직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면 매수, 음봉 매수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니까 직전에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게 발생했던 구간, 이 구간이 저점에서 상승 추세 중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뭐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만 원 이상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까지도 체크 가능한 그런 구간이고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 잘 그려가면서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5만 원 이상까지도 좀 체크하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소부장은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란불은 기회다.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그 팔로우업 하시면서 주가 흐름들 매수 타이밍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모두 당겨보았습니다. 종전 협상, 이 종전 합의로 인해서 시장에는 또 다른 기회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기회들이 얼마나 지금 튼튼한 수익과 상승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체크 도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도 좀 잘 흡수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출발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02-2128-8566번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오션 살펴볼게요.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 매수가가 48,500원입니다. 비중 10% 담으셨고요. 오늘 12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 주가를 바닥권에서 굉장히 잘 잡으셨습니다. 네. 지금 수익도 3배 가까이 나고 있는 상황. 지금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KDDX 이슈도 있고 캐나다 잠수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수익을 한 번 더 키워볼까요? 네, 충분히 이제 하반기에 이슈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적도 24년도부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그런 상황이고 25년도에 이제 매출도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좀 잘 진입하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의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5만 원 구간 좀 체크 박스권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승 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지금 6개월 정도 상승 후에 살짝 이제 기울기가 좀 뉘어지면서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끌어가셔도 되는 그러니까 경기가 완벽하게 이제 회복되기 전까지는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도 뭐 단기적으로 수익 잘 보고 계시지만 일단 조금 더 끌어가시고 2배 정도까지는 조금 더 끌어가셔도 되겠다. 지금 구간부터 2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끌어가실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배면 한 20만 원 이상 보시는 걸까요? 15만 원에서도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오션. 또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굵직굵직한 지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탄력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편안하게 수익을 잘 누려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띠부띠부실님께서 삼양식품 진단 신청해 주셨거든요. 매수가는 110만 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어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삼양식품 오늘은 114만 원 선에서 지금 멈춰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삼양식품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구간이어서 수익 더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충분히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불닭볶음면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금 보유만 하시면 된다. 다만 주가 자체는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자리를 잘 잡고 좀 진행을 하셨는데 일단 10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는 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단 150만 원 정도 오면은 1차적으로 좀 비중 축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보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100만 원부터 150만 원 박스권 사이 이 자리 돌파 나오면은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돌파를 기본적으로 할 때는 3번 돌파 시도를 하거든요. 지금 첫 번째 돌파 시도를 한 구간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상승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권 대응을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150만 원 돌파가 나오고 거래량이 직전에 없던 거래량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트레이딩에서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는 박스권에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인 150만 원 돌파 한번 기다려 보시죠. 수익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충성 헌터님과 함께 종목 진단 달려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빠르게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과 022128-8566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더욱더 구체적인 정보들 필요하시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교육방도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는 59만 원, 비중은 28%,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고요. 삼성 SDI도 지금 많이 내려왔다가 조금의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힘이 강하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55만 원 선을 지금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쌍바닥 좀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외바닥보다는 좀 쌍바닥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50만 원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하고 이게 터닝을 해준다는 그런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목표 구간에 뭐 70만 원 체크하시면 되고 2차전지는 이제 하반기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앞서서도 제가 시황 정리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원래 시장과 지금 좀 변화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중간에 좀 껴있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 코스닥을 다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열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2차전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실적이 완벽하게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 좀 움직임이 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이지 너무 겁먹지 마시고 뭐 흔들리실 필요도 없고 그냥 잘 끌어가시면 수익권 충분히 올 수 있고 사이클도 충분히 타실 수 있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70만 원 체크해 드리겠고 돌파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SDI도 조금 더 위쪽으로의 가능성 잡아드렸습니다. 70만 원 1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민용민용님의 우리기술 살펴보겠습니다. 23,000원에 매수하셨거든요. 비중 8% 담으셨고요. 우리기술이 최근에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시청자님 매수가가 낮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고점 찍은 이후에 조금 출렁출렁하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구간을 지금 버텨내지 못하고 좀 급락이 나왔었던 우리 기술인데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대우건설이나 뭐 현대건설 이런 것들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 대형주 단에 있는 종목들은 잘 가고,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좀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딱 원전에만 묶여 있는 것들은 못 가고, 건설이랑 원전이랑 같이 묶여 있는 것들은 좀 움직이고,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뭐 일례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뭐 이건 시간적인 부분이고 순환매가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손실 났다고 너무 이렇게 섭섭해 하시거나 서운해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속상해 하실 필요 없고, 일단 오히려 지금 자리에 최근에 이제 시그널은 어느 정도 줬어요. 양봉을 뜨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좀 채워놨고, 일단은 지금 15,000원 자리 구간이라면 뭐 비중 자체가 지금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4,000원에서 15,000원 밴드 구간에서 천천히 지금 매수하신 비중만큼 현금 여유가 되신다면 매수를 하시고 끌어올라오시면 25,000원 구간까지 충분히 오실 수 있고, 평단가를 낮추고 25,000원까지 충분히 좀 수익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이고 순환매 사이클의 문제이지 크게 이상은 없다.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해서 끌어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를 만약에 고려하신다면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2,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일단 대형주 먼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는 있으나 분명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점, 14,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대응을 통해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드렸습니다. 손절가는 12,500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푸른 소나무님의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삼성 E&A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9,650원입니다. 비중은 10% 담으셨고요. 중기로 보고 계시는데 목표가 궁금합니다. 얼마까지 보유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삼성 E&A도 지금 재건에 대한 모멘텀 붙으면서 강한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9% 가까운 상승세,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우리는 목표가 어디로 보고 수익을 챙겨갈까요?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사실 이게 일봉상 보면은 많이 올라온 그런 흐름이고요. 뭐 주봉상으로 봐도 그러하긴 한데, 지금 뭐 주봉을 좀 땡겨보거나 월봉으로 그냥 봤을 때는 사실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좀 시작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끌어가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10만 원까지 충분히 좀 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다이렉트로 훅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뭐 8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한번 수익 실현하셨다가 좀 눌려가는 구간 다시 매수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재건 이슈,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살펴봤던 이제 건설주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섹터군에 좀 속해 있고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뭐 실적적인 측면도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구간은 한 번쯤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뭐 2배 수익 가능할 수 있겠네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흔들림에도 잘 꾸준히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재건의 에너지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 이야기 저도 너무너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게 너무 아쉽네요. 아쉬우신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셔서 최충성 헌터님과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다양하고 조금 더 폭넓은 해결책들과 방향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어플로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교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충성 헌터님 직접 만나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추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충성 헌터님이 6월 들어서 추천해주신 종목들이 수익을 잘 채워가고 있습니다. 6월 시작과 함께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 그 안에서 빨간불 그리고 수익률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거든요. 목표가 도달한 종목부터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6월 9일에 추천 종목이었던 삼성전기입니다. 목표가 도달해 내면서 수익률은 18.92% 채워가고 있거든요. 이제 프리장에서 230만 원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그 상승의 목표가 높아질 수 있을까? 다음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오늘 살짝 힌트를 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매수를 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에 들어가시면은 230만 원 이상 충분히 네. 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지금 항상 이제 반도체 다음에는 MLCC가 이제 후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개월 후행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좀 확인되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조금씩 확인되지만 완벽하게 딱딱딱딱 여러분들이 막 감탄하실 만큼 수익이 막 실적이 확인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2분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 오늘 매수를 만약에 프리장을 보시고 오늘 매수를 좀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괜찮고, 내일 오전에도 보셔도 230만 원 충분히 가능하고 2차 목표가는 250만 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자, 매수 다시 한번 추천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아직까지 상승의 초입이다. 이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목표가는 25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목표가 달성한 종목 바로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6월 4일에 블라인드 종목으로 전달해 드렸고요. 목표가 14만 원 뚫어냅니다. 수익률은 20% 넘어가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15만 원 근처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살짝 10% 정도 내려와 있는데 또 하나의 기회일까요? 네, 반도체는 떨어지면 그냥 매수. 네. 네, 음봉은 뜨면은 그냥 매수하시면 되고요. 일단 추세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변동성이 발생할 때는 그러니까 대형주에 쏠림 현상, 그리고 종목이 지금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종목에 악재가 나와서 빠지는 경우보다는 대형주 쏠림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대형주 쏠림 때문에 지금 음봉을 만드는지 악재가 나와서 음봉을 만드는지 이 부분을 좀 잘 구분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악재가 나와서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매수 버튼 누르시면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는 대부분 좀 회복되기 때문에 만약에 겁이 나신다면 일주일 지켜보시고 다시 흐름이 좀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서 매수하셔도 괜찮거든요. 어쨌든 지금 13만 1,900원 오늘 종가 구간인데 다시 12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 구간에서는 매수 모아가신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음 목표가는 이제 18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쭉쭉 잘 끌어가시고 수익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도 수익 키워 가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또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추천 종목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 추천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 원고를 이제 받기 전에 종목을 먼저 제가 네. 픽을 해놨는데 네. 건설을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통했네요. 일단, 네, 맞습니다.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해서 사실 가는 거 잡는 게 좋은데 저는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덜 가는 걸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잡으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현대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재건 이슈뿐만 아니라 원전 이슈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좀 다각화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뭐 복합 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동시에 에너지 사업을 뭐 중장기 성장축으로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시비 발행을 했습니다. 500억 규모의 시비를 좀 발행을 해서 조달 자금은 이제 원전, 그 다음에 SMR, 글로벌 에너지 사업에 좀 확장을 하겠다라는 소식까지도 했으니까 일단 원전, 그 다음에 뭐 하던 영향 당연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재건이랑 원전주 합쳐서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14만 8,500원.
오늘 종가가 147,800원인데 살짝 갭은 있는데 8,500원 이하에서 천천히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직전 고점 구간, 제가 직전에 체크해 드렸던 직전에 좀 무너졌던 자리들이 있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18만 원 체크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개 추천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이 건설주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긍정적인 모멘텀들 상세하게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에서 지금 매수의 기회,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들 찾아드렸습니다. 14만 8,500원 아래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손절가 13만 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블라인드 종목 살펴볼까요? 블라인드 종목은 교육방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회 지금 바로 교육방 들어오셔서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종목에 대한 힌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잡았는데 손실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최근에 좀 들어가셨다고 하신다면 일단은 2분기에 긍정적인 좀 실적이랑 AI 모멘텀이 있고요.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밸류체인 관련해서 이슈가 좀 붙으면서 움직였던 그룹 내에서 한 종목이고 일단 애플의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핵심 부품 수요 증가, 그다음에 AI 반도체용 기판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투자 심리를 최근에 좀 자극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요. 증권가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매수 유지를 이야기했고 목표 주가를 200만 원을 유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2배 이상 뛸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80% 이상의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증권사에서 제시한 리포트에 의하면 80% 정도는 좀 뛸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는 중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39%를 좀 상회하는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태라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블라인드 종목 궁금하신가요? 블라인드 종목 조금 더 큰 수익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네요. 19일에 이제 공식 서명을 앞두고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시장의 방향은 확실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과 추천 종목들 잘 담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